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부터 다시 물리학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우리가 전자기하학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학기는 다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역학 부분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학 부분하고 연력학, 그다음에 파동, 이 세 가지 단원 정보를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 개강은 안 했죠. 대학생들은. 그래서 제 강의가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지난 학기에 전자기학을 이제 시작하고 보니까 내용이 점점 이제 갈수록 어려워지던데, 이번 학기에는 제가 고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최대한 이렇게 쉽게 한번 내용을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뭐 미분적분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기본 개념부터 한번 다시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니까 이 물리학을 전혀 모르시는 그런 초보자 분들도 쉽게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이걸 한번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측정과 어떤 단위계, 표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측정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측정이라는 건 사실 양자역학에서 나오는 측정과 이 고전역학 측정은 많이 다른데요. 여기서 이제 고전역학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물건의 양을 이제 수치화하는 작업을 측정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어떤 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물건의 양을 우리가 물리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량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떤 측정 가능한 물리학의 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수치값과 이 측정 단위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길이가 5m라고 하면은 이 수치값은 이제 5라는 값이 되고 이 측정 단위는 이제 메타가 되는 거죠. 만약 측정 단위가 바뀌면은 예를 센티미터 자로 우리가 측정을 한다면은 이건 이제 500 수치값은 500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 온도가 100도씨라고 하면은 이건 이제 섭씨 온도계로 측정한 값이고 이걸 우리가 절대 온도 켈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1도씨가 273도 켈빈이죠. 그렇기 때문에 283K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항상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측정의 어떤 단위가 필요하고요. 이 단위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우리가 측정 기준을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측정 기준을 우리가 표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이제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물리량은 대표적으로 길이, 우리가 잘 아는 게 뭐 시간, 질량, 그 다음에 뭐 전류, 온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물리량이 될 거고, 대표적으로 길이, 시간, 질량만 가지고 우리가 요 앞 글자를 따서 이 길의 단위를 우리가 메타, 그다음 시간의 단위를 이제 세크, 그다음에 질량의 단위를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우리가 어, 약속을 했을 때 이걸 우리가 MKS 단위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 표준이고요. 그래서 SI 단위계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SI는 이제 시스템 인터내셔널레라고 해가지고 어, 국제 표준이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에 대응하는 어떤 다른 단위계들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CGS 단위계가 있는데 이제 메타에 대응하는 건 센티메타, 그다음에 시간은 역시 세크고 질량은 이제 그람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뭐 단위계는 우리가 약속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단위계가 있는데 일단 대표적인 게 이제 MKS 단위계와 이제 CGS 단위계를 많이 쓴다.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요. 이 MKS 단위계가 이제 국제 표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표준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즉 우리가 자를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길이에 대한
그 표준은 1메타가 되고요. 이건 우리가 빛의 속도로서 정의를 합니다. 즉 빛이 1초 동안 간 거리가 바로 빛의 속도가 되죠. 그 속도가 이제 약 초속 30만 킬로, 즉 299792454 메타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거꾸로 1초에 299792454분의 1만큼의 어떤 시간 간격이 바로 시간 간격 동안 빛이 간 거리를 1메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어떤 표준이 있냐면 우리가 1초죠. 1초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현재는 이제 세슘 133 원자 시계로부터 방출되는 그 빛의 진동수로부터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1초를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질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탄소 12원자, 탄소가 그 원자 분화가 6이고 질량수가 10이죠. 그래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탄소 내에 양성자하고 중성자 개수를 전부 다 더하면은 12개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양성자나 중성자는 사실 질량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즉 양성자가 한 12개 정도 들어있는 그 질량을 우리가 12U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1U는 약 양성자 하나의 어떤 질량에 해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 1.66 곱하기 10의 27승g이 되고 이걸 우리가 1U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사실 정의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이런 그 MKS 단위계에서 표준은 이렇게 정의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SI 접두어와 그 단위 환산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여기 접두어라는 건 이제 우리가 그 10의 뭐 n 제곱 이걸 우리가 그 이렇게 표현을 하죠. 10의 15승. 그럼 이걸 물리학에서는 줄여서 이렇게 접두어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10의 15승 암페아 같으면은 페타 암페아 이런 형태로 줄여서 이제 읽으면 훨씬 이제 그 사용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접두를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이제 10의 1승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의 1승을 데카, 2승을 이제 헥토, 3승을 이제 킬로, 6승을 메가, 그 다음에 9승을 기가, 12승을 테라, 15승을 베타라고 하고 약어는 이제 그 앞 문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10의 마이너스 1승은 데시,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하죠. 그 다음 10의 마이너스 2승은 센티메타라고 하고, 마이너스 3승은 이제 밀리미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6승은 이제 마이크로, 우리가 1 마이크론이라고 할 때 그 마이크로가 되고, 마이너스 9승은 나노, 마이너스 12승은 이제 피코, 피코미터, 그 다음 15승은 이제 fem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많이 쓰이는 접두어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물리량의 어떤 단위를 바꿀 때는 항상 이런 그 컨버전 팩터라고 해서 바꿈 인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1메가와트 아워, 이건 이제 와트 아워라는 에너지의 단위인데요. 줄 곱하기 어떤 그 1시간, 1줄을 우리가 1시간 동안 그 사용했을 때 그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제 와트 아워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럴 때 이걸 우리가 그 줄로 만약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1메가와트 아워는 이제 메가가 10의 6승이죠. 10의 6승 와트에다가 이 컨버전 팩터가 1시간이 3600초니까 3600초분의 1시간, 이게 바로 컨버전 팩터가 되고 이 값은 어떤 1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그 3600초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3600초가 이렇게 없어질 테니까, 그래서 메가와트 아워가 나오겠죠. 이걸 계산을 해주면은 얼마가 되냐면은 요 값 자체가 이제 1이 돼 버리니까 3600 곱하기 초 곱하기 그 10의 6승 와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3.6 곱하기 10의 9승 와트가 돼서 3.6 곱하기 10의 9승 줄이 됩니다. 와트 세크가 이제 줄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3.6 기가줄 이런 형태로 제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메가라는 접두어를 모르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이제 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접두어를 꼭 이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그 MKS 단위계하고 CGS 단위계의 어떤 환산을 살펴보면요. 예를 들어 어떤 우리가 뉴턴 이법칙을 봤을 때, 즉 F는 ma라는 게 그 뉴턴 이법칙이죠.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이건 이제 MKS 단위계나 CGS 단위계나 둘 다 그 이 식 자체는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어떤 물리량에 관한 어떤 그 상수값이 이 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식 자체는 변화가 없고요. 그렇지만 이걸 MKS 단위로 힘을 보면은 이걸 우리가 뉴턴이라 정의하고, 이건 킬로그램, 그 다음에 가속도 단위가 이제 메타 퍼 세크 제곱이죠. 이걸 1 뉴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CGS 단위계에서 우리가 그 힘을 보면은 이건 우리가 다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1 다인은 1g 곱하기 질량이 이제 g이죠. 그 다음에 가속도가 이제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죠. 그래서 1 뉴턴과 다인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1 뉴턴은 1kg이니까 10의 3승 g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메타 퍼 세크 제곱은 10의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요게 이제 10의 3승 곱하기 10의 제곱이 돼서 10의 5승이 됩니다. 그래서 즉 10의 5승 그램 센티미터 퍼 세크 제곱이 돼서 즉 10의 5승 다인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 뉴턴은 10의 5승 다인이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그 MKS 단위와 CGS 단위계를 이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 다른 예로서는 우리가 이런 그 전자기 법칙, 뭐 쿨롬 법칙, 뭐 가우스 법칙 이런 게 있죠. 그걸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그 SI 단위계에서, 즉 MKS 단위계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는데, 힘은 쿨롬 힘은 어떤 비례상수, 쿨롬 상수가 있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전하량의 곱에 이제 비례한다. 이런 형태의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비례상수가 이제 쿨롬 상수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이런 형태로 주어졌죠. 그런데 이걸 우리가 가우스 단위, 이제 CGS 단위계 중에 또 특별한 게 이제 가우스 단위계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표현하면은 이 Ke 값이 1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F가 이제 R 제곱분의 Q1, Q2 이런 형태로 훨씬 간단하게 식을 쓸 수가 있죠. 이 경우에는 왜 이렇게 식의 모양이 달라졌느냐 하면 이 비례상수 K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위계가 바뀌면은 이 비례상수 값은 바뀔 수가 있다. 그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우스 단위계로 표현한 이 전자기하 법칙은 우리가 SI 단위계로 배운 그 법칙과 식이 좀 다릅니다. 비례상수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제로 제가 두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그 컨버전 팩터를 잘 사용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 그 제 강의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 그 역학이 사실 그 물리학의 가장 기초이고, 또 제가 그 기초 중에 가장 기초인 이런 그 측정과 그 단위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그 역학의 어떤 운동, 즉 다이나믹스를 조금 다룰 텐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뭐 잘 아는 이런 그 속도, 가속도 그런 공식이 있죠.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만약 미분, 적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은 제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설명하는 시간을 또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또 정규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으시니까 많이 현재 구독해 주시고, 또 주위 지인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같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